사람의 있는 힘은 기억할 대상을 시간과 가치관, 때로는 의지라는 체에 걸러 취사 선택하는 힘입니다. 있는 힘을 적절히 이용하면 삶이 한층 편안해지고 정체되어 있던 마음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잊는다는 것은 단순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붙잡기 위한 살아가는 힘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하는 순간들이 잦아집니다. 그럴 때면 혹시 치매의 전조는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이 앞서곤 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불안 대신 잊는다는 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긍정의 힘으로 바라보게 하는 책을 소개합니다. 가마타 미노루의 적당히 잊어버려도 좋은 나이입니다. 입니다. 저자는 75세 현역 의사로 50년 동안 환자 곁을 지켜온 내과 전문의이자 37년차 병원장입니다. 수많은 저서와 강연, 방송 활동으로도 잘 알려진 일본의 대표적인 노년의료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인생 후반기에 꼭 필요한 힘은 두 가지라고 강조합니다. 바로 단단한 허벅지 근육과 과감이 있는 능력입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고 남은 에너지를 나를 기쁘게 하고 살리는 데 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책을 통해 있는 힘이 주는 자유와 여유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잊어버려도 좋은 나이입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들어가며 중요한 것만 남기는 있는 힘이 필요한 때. 그건 어떻게 됐으려나? 그건 그렇게 됐겠지. 열차 안에서 문득 이런 대화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으나 대화가 성립되는 신기한 상황. 실제로 두 사람이 상상하는 그것이 같은 것을 가리키는지도 확실치 않지만 절로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고유 명사가 퍼뜩 떠오르지 않아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흔하지요. 사람 이름이 기억나지 않고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잊어버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책을 또 사고 이렇게 하나둘 깜빡깜빡 하게 되면 결국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점점 잦아지면서 낙담하여 침울해지기도 하고요. 다음에는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메모강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잊는 것은 곧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무엇이든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때 손수건이나 소지품을 빠뜨리면 준비물 검사 시간에 야단을 맞았지요. 중고등학교 때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연도나 원소 기호의 순서 따위를 잊지 않기 위해 노래까지 만들어 열심히 외웠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유 사오는 걸 깜빡하면 배우자에게 잔소리를 듣습니다. 참으로 고단한 인생이지요. 그러나 인생에서 정말 잊으면 안 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스마트폰 비밀번호도 지문이나 얼굴 인증으로 바꾸면 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 나는 누구, 지금은 언제, 여기는 어디만 제대로 알면 나머지는 잊어버려도 어떻게든 됩니다. 인생의 8알은 대부분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들이니까요.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들에 파묻혀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쪽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본래 사람의 뇌는 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기억의 과정에는 입력, 저장, 인출, 망각이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애써 저장한 기억도 꺼낼 필요가 없으면 결국 망각의 창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AI는 인간의 있는 힘을 결코 흉내내지 못합니다. 방대한 기억을 계속해서 축적할 뿐이지요. 그 속에서 중요한 본질을 건져 올리려면 수많은 계산을 거쳐야 합니다. 잊어도 상관없는 일을 잊는 것은 오히려 기억이라는 기능의 중요한 요소인 셈이지요. 사람의 있는 힘은 기억할 대상을 시간과 가치관, 때로는 의지라는 체에 걸러 취사 선택하는 힘입니다. 있는 힘을 적절히 이용하면 삶이 한층 편안해지고 정체되어 있던 마음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집착 버리기, 사고방식 바꾸기, 새로이 시도하기, 다른 방법 찾기, 잠시 미뤄두기, 지금까지의 관점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 갖기,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인생을 인정하기, 깨끗이 흘려넘기기. 모두 있는 힘이 바탕이 됩니다. 저는 어떤 사정 때문에 생후 20개월 무려 낯선 사람의 집에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시절을 또렷이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이 사람들이 엄마랑 아빠고 라는 말을 듣고 말로 표현하지는 못해도 심적으로 커다란 위기에 빠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있는 힘이 있었기에 새로운 부모를 믿고 쑥쑥 자라나 지금의 제가 되었습니다. 2022년 친어머니의 불단에 절을 올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불단은 가정에 고인의 위패를 모시고 공양을 드리는 단입니다. 새로 쓴 책에 어머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로 드림이라고 적어 불단에 함께 올렸습니다. 버림받은 기억은 모두 잊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나름대로 어려운 결정이었겠죠.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결단을 잊으려 했으며 새로운 가정을 꾸려왔을 겁니다. 그렇게 돌봐온 집의 불단에서 어머니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저의 있는 힘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무엇이든 잊을 수 있게 되었죠. 잊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잊음으로써 새로운 삶의 방식을 손에 쥘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 60대부터는 나를 무겁게 짓누르는 짐을 잊고 나를 올가매는 족쇄를 잊어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소중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는 팔팔하게 그리고 훌쩍 90세의 벽을 뛰어넘는 비결이기도 하죠. 마음을 좀 더 가뿐하게 만들어줄 있는 힘의 세계 속으로 이제 함께 들어가 봅시다. 60부터는 잊어야 산다.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대부분의 망각은 건강하다. 50년 가까이 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이 무언가를 잊어버리는데 공포를 느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걱정이 많은 분들은 설마 치매인가 하는 조바심에 진료를 받으러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사를 몇 가지 해보면 그 나이에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건망증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괜찮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친절하게 설명하면 환자는 그제야 안심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혹시 치매 아닌가? 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흔한 증상은 바로 작업 기억의 저하입니다. 작업 기억이란 워킹 메모리, 다른 말로 단기 기억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알아야 하는 작업 방법이나 순서를 일이 끝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기억해두는 힘이지요. 다시 말해 작업이 끝나면 잊어버려도 되는 기억입니다. 작업 기억력이 저하되면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할 때 설명서를 한번 보고 쭉 할 수 없고 계속 다시 보고 진행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해야 합니다. 실수도 많아집니다. 요리할 때 냄비를 불에 올려놓은 걸 잊고 채소를 썰다가 음식을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 기억력의 저하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교적 젊은 세대들도 코로나 시기에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는 바람에 뇌가 받는 자극이 감소하면서 중요한 서류를 잃어버리거나 적어야 할 내용을 깜빡하는 등 실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작업 기억력을 확인할 때는 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4가지 숫자를 기억해 주세요. 0, 3, 4, 1. 그리고 나서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한 다음 마지막에 질문을 던집니다. 아까 말한 숫자 기억하시나요? 그 숫자를 거꾸로 말해 보세요. 답은 1, 4, 3, 0입니다. 종이에 쓴 숫자를 거꾸로 읽는 건 쉽지만 입으로 말한 숫자를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떠올리면서 반대로 말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작업 기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쉬이 해내지 못하죠.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구와 서로 문제를 내보세요. 제대로 답하지 못해도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도 인지장애는 치매 발병 전 단계인데 2단계에서 손을 쓰면 연령대에 맞는 인지 기능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경도 인지장애를 개선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코그니 사이즈를 추천합니다. 코그니 사이즈는 몸을 움직이며 머리를 쓰는 것처럼 2가지 행동을 동시에 하는 두뇌 체조를 가리킵니다. 꾸준히 코그니 사이즈를 실천한 경도 인지장애 환자 중 절반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2, 3, 4, 오렌지, 6, 7, 8, 9, 지하철, 11, 12, 13, 14, 철학자 같은 식으로 차례차례 이어가면 됩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여럿이 함께해도 좋습니다. 코그니 사이즈는 리듬을 유지하며 일정한 속도로 말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하다 보면 숫자와 단어가 뒤죽박죽되어서 우왕좌왕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우왕좌왕할 정도로 어려워야 뇌에 좋은 자극이 되니 틀리거나 말문이 막혔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맞히는 일이 아니라 정답을 내놓기까지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면서 꼭 풀고 말 거야 하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뇌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서 더 발전하는 인지 능력이 있다. 나이가 들면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이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고령자와 20대를 대상으로 6가지 인지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0대가 기억력과 인지 속도 면에서 더 뛰어났습니다. 모두가 예상한 결과이지요. 하지만 언어 능력, 공간 지각력, 단순 계산 능력, 추상적 추론 능력에서는 의외로 고령자가 더 뛰어났습니다. 또한 피험자의 15%는 고령이 된 후 젊은 시절보다 인지 능력이 더 좋아졌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나이가 들면 뒤떨어지기 마련이라는 생각은 고정관념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치매 발병률은 높아집니다. 일본 정부가 발간한 2022년 고령사회 백서에 따르면 노년의 돌봄이 필요해지는 여러 원인 중 치매가 18.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듦을 쇠퇴라는 관점으로 보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노년은 쇠퇴하는 시기, 돌봄이 필요한 시기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녀를 독립시키고 일선에서도 물러나 홀가분해지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자유는 나이 듦의 특권입니다. 저는 팔팔하게 훌쩍이라는 삶의 방식을 권합니다. 팔팔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훌쩍 저 세상으로 간다는 뜻이지요. 노화도 병도 요리조리 피하며 나답게 자유로이 살아온 사람일수록 자기 인생을 깨끗이 받아들이고 훌쩍 떠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을 한층 더 깊이 파고들어도 좋고 완전히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나이 들면 쇠퇴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이 들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나이 들면 자유라는 특권이 생깁니다.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홀가분하게 삽시다. 인생의 8알은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것들이다. 모든 성과의 80%는 일에 들인 시간의 20%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것은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드 파레토가 주장한 분포에 관한 통계적 법칙입니다. 파레토 법칙이나 20대 80이라고도 불리지요.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단 20%뿐. 그러니 핵심이 되는 부분만 잘 유지하면 나머지는 내버려 두어도 문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중심이자 나를 나답게 만드는 무언가, 밥도 잠도 있고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는 20% 안에 있습니다. 이것만 꼭 붙잡으면 인생의 80%는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미 경험한 바 있지 않나요? 화려한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거나 값비싼 차의 주인이 되는 것, 남부럽지 않은 집에서 사는 것 등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잊어버려도 좋은 80%이죠. 가족과 밥 한 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네 발로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체력,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나머지는 아무래도 좋습니다. 이 정도가 꼭 필요한 20%입니다. 20대 80 법칙을 적용해보면 일도 인생도 크게 달라집니다. 60 이후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인생의 이알에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중요한 20%에만 전력 투구합시다. 나머지 80%는 용기 있게 놓아주어도 괜찮습니다. 실제보다 12살 어린 기분으로 산다. 자신이 몇 살이라고 느끼시나요? 40세 이상의 중년층과 노년층 약 5,000명에게 이와 같이 질문한 결과 실제 연령보다 어리게 대답한 사람일수록 일상생활 동작의 기능 저하가 더디게 일어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독일 노인학 센터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생각의 힘이란 참으로 대단합니다. 나는 젊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도 완화됩니다. 게다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열심히 관리하게 되면서 실제로도 더 자주 젊음을 느끼게 되고 점점 더 자신이 젊다고 믿게 됩니다.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이지요. 병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이 있는데 젊음도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음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남덴마크 대학교에서 쌍둥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지요. 연구진은 70세 이상의 쌍둥이 1826명을 7년에 걸쳐 추적 조사했습니다. 피험자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서 다양한 연령층에게 보여주고 인물의 나이를 추측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일수록 신체 능력과 인지 기능이 더 높고 수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 백혈구의 텔로미어도 길었습니다. 실제로 더 오래 산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고요.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임에도 겉모습에 따라 수명이 달라진다니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젊어 보이는 외모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유전자가 아니라 평소 생활 습관과 환경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연구를 보고 실제 나이를 잊기로 했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12살 어렸던 시절을 떠올리며 일하고 취미를 즐기고 옷을 입으면 천천히 나이 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체성분 분석기기에 올라갔더니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리게 나왔습니다. 절로 신이 나 그 이후로 점점 더 걷기와 근육 단련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젊다는 생각이 실제로 더 젊은 나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는 얼마든지 속여도 됩니다. 젊다고 생각하면 젊어집니다. 겉모습이 어리면 몸도 마음도 어려집니다. 친구는 없어도 괜찮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허울뿐인 관계에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고 집단 안에 있을수록 오히려 고독을 느끼지요. 그리고 그 고독을 메우기 위해 타인을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번 혼자여도 괜찮다고 각오를 다지고 나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가치관 또한 또렷해집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만족감이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지지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물들지 않는 자신만의 사고방식이 생기고 남과 다른 특별한 삶이 열리기도 합니다. 몇 년 전 드라마 오싱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각본가 겸 작가인 하시다 스가코 씨와 함께 대담을 나누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없어도 괜찮아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남았지만 그녀는 고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단골 레스토랑의 셰프, 헬스클럽의 트레이너, 일을 함께하는 동료 등 다양한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을 속속들이 내보일 만큼 깊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느슨한 관계. 그런 관계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늘 갈 곳과 오늘 할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홀로 지내면서도 자주 찾는 가게의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반려견과 산책하며 학교 가는 아이들을 지켜보는 등 사회와의 접점을 놓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뭐든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아니더라도 적절히 거리를 두는 관계면 충분합니다. 결국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습니다. 부부가 늘 함께 있을 필요는 없다. 오랫동안 별거해온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둘의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며 독립한 뒤 아내와 남편도 따로 집을 빌려 각자 일을 하며 자유롭게 생활하기 시작했다지요. 유일한 규칙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반드시 전화 한 통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으면 별일 없어? 그럼 잘 자 하고 통화를 마칠 때도 많습니다. 두 사람 중 누군가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런 부부관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는 각자 자유롭게 지내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면 서로 돕는 현명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파트너가 곁에 있더라도 각각 홀로 있는 힘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힘을 단련하기 위한 비결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의 영역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역하고 친밀한 사이여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절히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을 부러워하거나 시샘하는 감정은 다른 사람과 스스로를 비교하는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보다 못난 자신, 다른 이보다 행복하지 않은 자신이 가엾다는 생각에 빠지고 쓸쓸함에 매몰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무엇이든 혼자서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껏 아내에게 집안일을 모두 맡겼던 한 남성이 요리에 관심이 생긴 이후 일주일에 2번씩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젠가 혼자가 되더라도 계속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준비 운동이 되겠지요. 동시에 아내도 일주일에 2번씩 남편의 식사 준비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겁니다. 친구와 바깥에서 점심 식사를 즐기거나 취미에 열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셈이지요. 이 또한 아내가 혼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훌륭한 준비 운동입니다. 물리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오롯이 자립하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뭐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홀로서기에 성공한 상태를 솔로서기라고 부릅니다. 자녀의 독립이나 정년 퇴직 등으로 부부가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60대. 기나긴 노년기를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솔로서기를 시작하기에도 좋은 타이밍입니다. 혼자서도 식사를 잘 챙기고 집안일도 잘 해내고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다면 앞에 예로 든 부부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겠지요. 이러한 모습이 요즘 많이 거론되는 조론의 한 형태일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부부 사이에서도 인생 후반에 맞는 적당한 거리감을 찾아봅시다. 파트너와 늘 함께일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관계입니다. 눈물이라는 빈틈을 보여도 좋다. 젊은 시절에는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게 멋없고 못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환자의 죽음을 맞이할 때도 절대 울면 안 된다고 의사로서 풀어오식이 없는 행동이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30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아들로 받아들이고 키워주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랜 세월 무거운 심장병을 앓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운영하던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병원 동료들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눈물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바탕 울고 나서 후련한 기분이 드는 이유는 눈물을 흘릴 때 스트레스가 완화되기 때문이죠. 눈물을 흘리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육체적 고통을 느낄 때 나오는 눈물은 기분을 고양시키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아픔을 조금 잊게 해줍니다. 어린아이가 주사를 맞을 때 울음을 터뜨리면 안 아파요, 울지 말고 뚝 하고 어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주사가 아프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고 눈물을 참으면 아픔을 덜어낼 수 없으니까요. 살짝 따끔할 거야, 아프면 울어도 돼 라고 말하면 아이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생각보다 차분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머니를 잃고 사람들 앞에서 엉엉 운 뒤부터 우는 일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졌습니다. 환자 앞에서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몇 번이고 울었습니다. 찡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앞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고 목소리가 떨려도 그냥 내버려 두었죠. 제가 울면 환자도 울어도 되는구나 하고 마음이 놓이는 모양입니다. 진료실이나 병실에서 때로는 임종을 맞이하는 현장에서 나란히 울고 웃었기에 힘겨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빈틈이 인연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눈물과 웃음은 마음의 스트레칭과 같습니다. 좋은 영화와 드라마를 보거나 감명 깊은 책을 읽으며 마음껏 울고 웃어봅시다. 감정을 마음 가는 대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어른도 울고 싶을 때는 울어도 됩니다. 빈틈을 보이면 인간관계도 한 걸음 진전됩니다. 부정적인 감정 따위는 잊는다. 행복한 40년을 만들어줄 감정정리법. 울적할 땐 몸을 움직인다. 그때 이렇게 하면 좋았을걸.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되돌아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같은 생각만 반복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거칠게 녹슨 기억을 제대로 잊지 못해서 그렇지요. 이럴 때 우리의 몸은 시든 꽃처럼 고개가 앞으로 수그러들고 시선도 바닥을 향합니다. 몸이 마음을 따라가듯이 말이죠. 그러니 울적한 마음을 달래고 싶다면 마음만으로 어찌어찌 해결하려 들지 말고 오히려 몸에서 출발해서 마음으로 접근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전신 스트레칭을 합니다. 만세를 외치듯이 양팔을 위로 들어 올리며 온몸을 쭉쭉 늘리고 가슴을 활짝 펴줍니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할 때는 들이마신 숨으로 가슴을 크게 부풀리며 흉식 호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흉식 호흡을 하면 자율신경 가운데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기분이 산뜻해지고 의욕이 생길 뿐만 아니라 무언가에 도전하고 싶은 용기도 솟아오르지요. 은퇴 후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다며 무료함에 시달리는 사람도 시간을 정해놓고 힘차게 만세하며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하고 싶은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스트레칭을 하면 더 좋습니다. 사람의 생체 시계는 하루 24.5시간 주기로 돌아가므로 지구의 자전 주기와 30분 정도 차이가 나지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햇볕을 쬐면 생체 시계가 리셋되어 어긋나는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공기를 가슴 가득 들이마셔 봅시다. 가슴 속에 쌓여있던 과거의 답답하고 울적한 기분은 어느새 말끔히 사라질 겁니다. 아침 햇살을 맞으며 만세, 가슴을 활짝 펴보세요. 시선을 위로 향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원하는 미래로 향하는 말만 입에 담는다. 어쩔 수 없어. 어차피 난 못해. 이미 틀렸어. 혹시 이런 부정적인 말을 버릇처럼 입에 달고 다니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말은 자신과 타인을 상처 입히고 깎아내립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는 것 또한 말입니다. 니폰TV 방송국의 뉴스 프로그램 뉴스 에브리에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메인 아나운서 후지 다카히코 씨의 코멘트입니다. 그는 마음을 울리는 말, 위로가 되는 말로 시청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해설자로 이 방송에 7년간 출연하며 후지이 씨 바로 옆에서 그가 오늘은 또 어떤 말을 할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려왔지요. 후지이 씨는 꼼꼼히 헤아리고 헤아려 말을 고르고 정성스레 코멘트를 준비합니다. 땡땡이어도 상관없어 라는 말은 땡땡이라서 좋아로 땡땡밖에 없어 라는 말은 땡땡도 있어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제 죽는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이 들고 궁지에 몰리더라도 내게는 죽을 자유도 살 자유도 있어 라고 당당히 말해봅시다. 아직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각오를 다질 수 있으니까요. 후지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오직 부정적인 미래밖에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 말은 완전히 잊어버려도 좋지 않을까요? 때로는 비판하고 반성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리는 밝은 미래로 이어지는 말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입에 담은 말이 미래를 만듭니다. 밝은 미래로 이어지는 말을 찾아봅시다. 애쓰려는 집착을 잊는다. 세월의 선물, 어른의 마음. 지금 내게 없는 것, 잃어버린 것은 놓아버린다. 저는 S라는 친구로부터 이따금 메일을 받곤 합니다. 그는 51세에 조기 발병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67세가 된 지금도 돌봄 서비스의 힘을 빌려 홀로 생활하고 있죠. 때로는 치매를 앓는 당사자로서 강연을 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받은 나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메일에는 본인이 기쁜 이유 8가지가 조목조목 적혀 있었습니다. 1. 누군가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2. 치매와 당뇨병 이외에는 다른 병 없이 지극히 건강하다. 보통 치매와 당뇨병을 앓으면 병이 있다며 지글지글 속을 끓이는 경우가 많지만 S는 사뭇 긍정적입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훌쩍 높아집니다. 3. 밥이 맛있게 느껴진다. 4.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 밥이 맛있다든지 가고 싶었던 곳에 갈 수 있었다든지 사소한 일 하나하나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S를 통해 배웠습니다. 5.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봐 준다. 6. 메일로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가 많다. 제가 바로 S와 메일을 주고받는 친구 중 한 명입니다. 가끔은 너무너무 외롭다는 메일이 오기도 하지요. 그는 홀로 생활하지만 많은 사람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미술관을 가기 좋아해서 이따금 그처럼 미술관을 좋아하는 친구가 전시를 관람하러 데려가 주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만들고 필요할 때는 도움도 받습니다. 7.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8.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때때로 목욕물을 받다가 잊어버려서 물이 잔뜩 넘치거나 집에 가는 길을 깜빡하기도 하지만 치매를 앓는 자신이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매일매일 도전하는 일상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스트레스와 고단한 일상으로 마음이 꺾이기 쉬운 우리. S를 본받아 나의 기쁨이 무엇인지 적어보는 것도 마음을 어루만지는 좋은 방법일지 모릅니다. 치매 때문에 많은 사실을 잊어버리더라도 지금 내게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다른 것들은 모두 잊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행복의 모습은 각양각색입니다. 지금 당신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만 있다면 다른 것들은 모두 잊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좋다. 어떤 잡지의 인생 상담 코너를 통해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40이 넘어서도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며 함께 살고 있어요. 자식을 잘못 키운 제 잘못이라고 스스로를 탓할 때도 많아요.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마음을 정리하면 좋을까요? 부모로서 자녀가 오롯이 자립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자식이 인생의 짝을 찾아 손주 얼굴까지 보여준다면 한결 마음이 놓이리라는 데에도 공감하고요. 그러나 아이에게는 아이의 삶이 있고 아이가 부모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처럼 정답이 없는 문제를 다룰 때 저는 재고조사와 보류라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재고조사란 창고 안의 제품 수량과 상태를 체크하듯이 현재 상황을 낱낱이 파헤쳐 정확히 확인하는 일을 뜻합니다. 아이의 경제적 자립과 정신적 자립을 막는 원인을 찾아내면 적절히 도와서 홀로 서기로 이끌 수 있죠. 부모가 최소한의 지원을 바탕으로 자녀를 내보내면 자녀 역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보류는 일부러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바로 답을 내놓으려 하거나 상대방을 다그치지 않고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사례에서는 아들이 독립하지 못하는 문제를 잠시 나중으로 미뤄두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새로이 쌓아보는 게 보류에 해당합니다. 이를테면 함께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돌아가는 길에 술을 한잔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러쿵저러쿵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관계부터 다시 만들어 나가면 아들도 자연히 자신의 인생은 물론 늙어가는 부모님의 삶도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보류라는 말은 무책임하게 문제를 뒤로 미루는 듯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언제까지고 판단을 미뤄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단히 각오를 다지고 적절히 보류하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재고조사와 보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는가 하면 슬픈 일도 있죠. 어떤 때는 무슨 일을 해도 자꾸 벽에 부딪히고 어떤 때는 모든 일이 매끄럽게 술술 풀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중요한 점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영영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순식간에 밀려들었다 다시 멀어지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변화하지요. 인생은 그야말로 파도와 같습니다. 저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가 여름방학에 가족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하면 참을 수 없이 부러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친구들 중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나의 인생에도 반드시 좋은 파도가 찾아올 거라고, 그러니 그 순간을 위해 좌절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인생의 목표와 수명의 관계를 고찰한 흥미로운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년층과 노년층 6,000명을 대상으로 14년에 걸쳐 조사한 내용을 캐나다 칼턴 대학교의 연구자가 새로이 분석한 논문이죠. 이 논문에 따르면 인생에 뚜렷한 목적의식이 없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률이 확연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어떤 순간에도 목적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면 장수할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제가 맨 처음 의사로 부임한 곳은 도쿄와는 멀리 떨어진 나가노 지역의 스와 중앙병원이었습니다. 당시 스와 중앙병원은 의사도 부족하고 금방이라도 망해버릴 것 같은 병원이었기에 대학교 동기들에게 유배다, 꽝을 뽑았다는 짓궂은 말도 들었지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언젠가 환자도 의사도 잔뜩 모여드는 좋은 병원으로 만들어야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함께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 끝에 현재 스와중앙병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병원, 전국에서 수련이들이 찾아오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실패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실패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렵다고 해서 쉽게 단념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반드시 좋은 파도가 밀려오리라 믿고 언제든 그 파도에 훌쩍 올라탈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하지요. 꺾이지 않는 정신은 어떤 일이 생기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힘이 되어줍니다. 좋은 파도를 맞이한 사람은 주의를 기울입시다. 나쁜 파도를 마주한 사람은 앞으로 재미있는 일이 펼쳐지리라 믿어보세요. 낡은 건강상식을 잊는다. 중년과 달라야 하는 노년의 건강관리 원칙. 내보다 장이 기뻐하는 생활을 한다. 뱃속이 검다, 뱃속을 들여다보다 같은 말이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마음이 뇌가 아니라 뱃속에 있고 그에 따라 좌우되어 왔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뇌와 장은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뇌에는 150개의 신경세포가 있다고 하는데 장에도 신경세포가 1억 개나 존재합니다. 장에 있는 신경세포는 개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데 자율신경을 통해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강한 스트레스와 불안, 극도의 긴장을 느낄 때 뱃속 상태가 나빠지고 설사를 하거나 변비에 시달리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반대로 배변이 원활하지 못하고 장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왠지 모르게 마음에 구름이 낀 듯 기분도 울적해지지요. 이러한 장과 뇌의 상관관계를 장뇌축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장은 제2의 뇌라고들 말하는데 최근에는 거꾸로 뇌가 제2의 장일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견해도 등장하고 있죠. 생물의 진화과정 연구에서는 맨 처음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장을 갖춘 생물이 태어났고 장의 신경세포 네트워크가 진화를 거듭해 뇌가 만들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느 쪽이 먼저든 장과 뇌가 몹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틀림없어 보이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껏 뇌가 갈망하는 기쁨과 만족만 지나치게 추구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배는 충분히 만족했건만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가 눈에 들어오면 디저트 먹을 배는 따로 있지 라면서 먹어버리죠. 뇌 속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폭주에 따라 술을 습관적으로 잔뜩 마시다가 결국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삶은 그만두고 장이 기뻐하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몸도 마음도 한결 건강해질 겁니다. 장의 역할은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배설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체 면역 기능의 70%가 모여 있어 체내에 침투한 병원균 등으로부터 몸을 지키는 역할도 하지요. 또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은 뇌에서도 만들어지지만 대부분 장에서 생성됩니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장이 기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합시다. 스트레스를 쌓아두지 않고 기쁘고 맛있고 아름다운 것을 즐기면서 그 감동을 충분히 표현하면 장도 기뻐합니다. 한편 사시사철 언제든 찬 기운은 장을 괴롭게 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여름에도 냉방이 되는 실내에 하루 종일 머무르면 전신이 서늘해지니 복대 등을 두르거나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여 배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충 적당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가 젊은 의사였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회진 시간에 말기암 진단을 받은 40대 여성 환자를 진찰한 뒤 여느 때처럼 힘냅시다 라고 덧붙이고 병실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환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계속 힘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이제 더 이상 애쓰지 못할 것 같아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별다른 의미 없이 했던 말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새삼 어떤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쓸 수 없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늘 애쓰지 않는 마음을 머리 한켠에 담아두고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모르게 무심코 애쓰려고 할 때도 그런 태도를 꾹 눌러 참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대충이나 적당히 같은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됐습니다. 애쓰지 않게 해서 마침내 대충 적당히로까지 진화한 셈이지요. 스스로도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이 날 정도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사나 근력 운동을 매일 빼먹지 않고 지속하려면 대충대충 하고 요령을 부리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너무 기합을 넣고 모든 일을 성심성의껏 하려는 태도를 조금은 내려놓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시작조차 버거워지니까요. 가끔은 걷기나 근력 운동을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작심 3일이면 또 어떤가요? 나흘째 다시 시작해볼까나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 되지요. 대충 적당히 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더는 노력할 수 없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꾸준히 계속하려면 대충 적당히 하는 것이 딱 좋습니다. 운동보다 바른 자세가 먼저다. 하루하루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등이 굽어 새우등이 되거나 무릎이 휘고 허리가 구부러지기도 합니다.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도 정작 자세가 좋지 않으면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가거나 관절의 가동 범위가 오히려 좁아질 수도 있지요. 그러므로 본인의 평소 자세를 가끔씩 체크해줘야 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옆에서 보았을 때 요추, 허리뼈와 경추, 목뼈가 완만한 S자를 그립니다. 전신이 보이는 거울 앞에 서서 몸의 정면과 측면에서 본인의 자세를 가만히 살펴봅시다. 벽에 등을 대고 똑바로 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벽에 발 뒤꿈치를 붙이고 섰을 때 등과 머리 뒷부분이 벽에 닿지 않는다면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세가 비뚤어지는 원인 중 하나는 근력의 저하입니다. 늘 같은 쪽 어깨에 가방을 메거나 날마다 같은 방향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습관 때문에 자세가 틀어지기도 하지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의 자세를 의식적으로 바로잡아서 잘못된 버릇을 말끔히 없애봅시다. 자세가 좋아지면 겉모습도 한결 젊고 생기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근사한 맵시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적당한 체중을 유지한 몸매와 꼿꼿한 자세입니다. 자세를 곧게 하면 마음가짐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배에 힘을 주고 긴장감을 놓지 않으면 자신감과 의욕이 생기니까요. 잠깐 운동하고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지내기보다 매 순간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활기차게 보내기를 추천합니다. 바른 자세가 의욕을 낳습니다. 자세가 좋으면 외모도 젊어 보이고 활동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울적할 때일수록 가슴을 활짝 펴보세요. 적당히 잊어버려도 좋은 나이입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잊는다는 것은 단순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기억하기 위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전해드린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